물권적 청구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아예 출제를 앞에 거 아까 뭐 문제 다뤘습니다만은 그 앞에 것도 아예 안 내고 물권적 청구권부터 물권법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시험 문제가 앞에 거는 그냥 다 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냥 막바로 그냥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법 1번 문제로 채택을 해요. 최근 시험 문제 경향이 그래요. 이게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서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배제. 이 방해 배제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방해 제거라고 얘기합니다.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예방.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권에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했다. 그럼 물권적 처분권도 같이 팔린 겁니다. 그러면 샀다. 그럼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분리처분이 안 된다. 분리처분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토지나 건물을 팔면 여기 나와 있는 물권 청구도 같이 판 거고 사면 같이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두 군데 일단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점유권하고 그다음에 소유권하고 두 군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기침을 해 재미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점유권은 이름을 갖다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인데 부르는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에서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고 이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침탈이 있어야 돼요. 침해나 침탈이 있어야 된다. 또 침탈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그래야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현재의 침해자입니다.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권하고 이 지역권과 그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왜 반환 청구권이 없을까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할 수. 점유를 해야 돌려달라고 하는데 점유한 바가 없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잠시 밟고 갔다 밟고 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조망을 하거나 물을 끌어오거나 이러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갖다가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다 칩시다. 그럼 은행에다 담보를 잡혔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와서 담보 잡힌 사람의 아파트를 점유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 이런 곳에는 다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에는 준용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이 유치권에는 따로 물권 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유치권을 할 때 유치권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우물이 없다. 좋았습니다. 우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물물주가 없다 이렇게 한 거 기억하세요? 예, 우물물주. 근데 물이 두 번 나와. 우물물주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물은 물상대이고 뒤에 물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지금 우리 물권적 청구권 하고 있어요. 유치권에 뭐가 없다 그런다고요? 우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주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우물물주의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 없다. 유치권에. 그 다음에 물이 두 번 나오는데 우물물주니까 앞에 물은 물상대위, 뒤에 물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추는 뭐예요? 추구표. 쫓아가서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지금 우물물주 없다. 뒤에 물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유치권에는 왜 없냐면 유치권을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내 물건이 돼요, 남의 물건이 돼요. 남의 물건이 돼요. 내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타 물건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타 물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손에 볼펜 쥐고 있는데 이 볼펜에다가 지금부터 너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노라.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 하나 모르겠네. 제가 유치권을 할 때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손에다가 볼펜을 쥐고 있는데 볼펜아 너한테 지금부터 유치권 행사하노라. 안 된다고. 왜? 내 거에다가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고요.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거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잠깐만. 남의 거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누가 물건 청구한다고요? 현재 소유자. 그럼 유치권은 누구 걸 유치했어요? 남의 거. 그러니까 성립이 당연히 안 돼. 애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결이 된단 말이죠. 유치권은 남의 걸 유치했어요. 근데 물권 청구권은 누구 거야 돼? 내 거야 돼.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죠. 성립하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우지 않아도 딱 된단 말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 응용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두 달에 두 달의 코스를 이렇게 돌면서 점점 나아져요. 그러니까 점수가 웬만큼 나오시려 그러면 거의 7월, 8월 이렇게 가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자책하거나 막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모질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점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야. 나오면 재수생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네. 그러니까 두 바퀴 돌고 하면서 이렇게 두 달에 한 바퀴 돌면서 자꾸 실력이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복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너무 기대하지 말고 모의고사는 꼭꼭 봐야 되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찍고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빨리 안 찍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 줄 때 30초, 15초 이렇게 30초, 40초 이렇게 초 단위로 주는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자꾸 이렇게 할 때 시간줄을 주는데 그 주는 이유가 빨리 읽고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면은 다 문제 풀려요. 왜? 1시간씩 보잖아. 아니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들여다보는데 풀 수 있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그게 40초에서 45초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문제를 그럼 지문이 5개인데 5개 지문을 40에서 45초 내에 해결한다? 굉장히 속도로 읽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 이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요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단 현재의 소유자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침해자에게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수인에게 지금 등기를 넘겨주면서 계약서에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부동산에 있는 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를 내보낼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을 해줬고 무단 점유자한테 너 나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을 해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 보고 너 나가라라고 해서 철거하고 반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등기가 매수인한테 넘어갔어요.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순간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전 소유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 저 침해자한테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전 소유자로 바뀌어요. 우리가 소유권 있냐 없냐는 대금을 쳤냐 안 쳤냐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로 결정하는 거지 대금 쳤냐 안 쳤냐에 의해서 소유권이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에 의해서 소유권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순간 전 소유자가 돼버리면 전 소유자는 뭐가 없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현재의 소유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왜 할까? 문제 나올 거야. 이 개념이 없으면 문제 안 풀려. 그래서 한 자락 이미 깔아드리고 힌트가 아니라 다 준 거야 이제. 힌트 다 줬어 이제. 이 정도인데 못 맞히면 어떡할래? 절단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이 물권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이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권 청구권은 상대방이 뭐가 없다고요? 고의 과실이 없어요.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물권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단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물권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발생을 하는 거고 물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그러면 상대방한테 고의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있어도 상관없고요. 하나만 있어도 물권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프린트물 드린 게 있는데요.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3번이 틀렸는데 1번 볼게요. 지역권과 저당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써놨네요. 지역권과 저당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왜?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점유권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침탈이 있어야 돼요. 점유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침탈. 침해나 침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팔랑귀가 돼가지고 팔랑귀 아시죠? 예, 팔랑귀가 돼가지고 사기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물을 갖다가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문제에서 목적물을 인도했다고 나왔죠? 자, 액션을 잘 봐. 액션을
자, 목적물을 뭐 했다고요? 인도. 그럼 갖다 바쳤네.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침탈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의 물권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탈이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에 의해서 팔랑귀가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다 바쳤대. 목적물을 인도했대잖아. 이렇게 인도. 그럼 상대방이 침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다니까요. 목적물로 인도했다고 줬잖아. 침탈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기에 의해서 갖다 바쳤네. 교회에다가 갖다 다 바쳤어. 헌금을 이렇게 다 침해 아니라니까. 그래서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 점유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냐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여기 뭘로 받는다고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으면 돼요. 점유권은 못 돌려받아요. 왜 점유권은 못 돌려받는다고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탈이 있었는데 갖다 바친 상태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한 상태는 침탈이 없었기 때문에 점유물 보호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기에 의해서라도 갖다 바친 거니까 돌려받아야 되니까 뭘로 돌려받는다고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가지는 이상 슬러시 자릅니다.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은 없는데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은 있죠? 다시 한번 점유 보조자에게 무슨 권이 없다고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데 사실상 지배를 해요. 점유 보조자가 누구냐? 가사도우미. 옛날에 자,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알바생,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목적물 자체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물권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생한테 토지나 건물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나 건물을 내놓을 권한이 알바생한테 어디 있어? 또는 거기 저 가사도우미 보고 그 부동산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내놔라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잠시 제가 그거부터 찾아줄게요. 점유권에 가서 그걸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275페이지로 갔습니다. 275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에 2번에 간접점유가 있고 간접점유 바로 위에 양가로 2번입니다. 간접점유 바로 위에입니다. 275페이지 간접점유 위에 양가로 2번 점유주는 점유권을 가짐으로 점유주는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자 현관에 쫙 발라보세요.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뭐라고 될 수 없다. 없는데 2번 문제 2번에 3번은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프린트물 2번에 3번.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프린트물은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에 3번이 틀렸고 잠깐만. 지금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못 맞추지만 그 다음에 5, 6월에 7, 8월에 유사한 문제 근데 민법은 어차피 내봐야 뻔한 데밖에 못 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이론과 판례인데 그거 외에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민법을 띄워봐야 빤산의 벼룩이라 그래. 갈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민법은 고득점을 하게 돼요. 고득점. 정말로 고득점을 하는 과목이야. 갈 데가 없다니까. 그냥 지금은 판례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문제를 속지만 이제 5, 6월, 7, 8월에 가면은 이제 이론 정리하고 판례 정리하고 특강하고 나면 이거 다 눈에 다 들어와서 이거 너무나 빤한 거야. 그러니까 9월쯤 가면은 쉽게 맞춰요. 새로운 게 없다니까. 근데
뭐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법이 자꾸 바뀌고 응용해서 내보니까 새로운 게 계속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새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빤해. 고득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5, 6월, 7, 8월 가면 맞춰져요. 특강 마무리하고 7, 8월에 문제 풀고 나면 너무나 했던 문제 나중에 보면 나왔던 문제 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만 바꿔놔. 지금 결론적으로 거기 상대방이 된다와 될 수 없다 그것만 바꿔놨단 말이에요. 뭐 엄청난 걸 바꿔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절대 안 속아요. 지금 공부가 아직 안 돼갖고 전체적으로 안 봐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자 슬러시 잘라보세요. 여기까지 자른 상태에서 이거를 뭐라 부를까? 이걸 전소유자라고 한다니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다. 등기 넘겨줬죠? 그럼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줬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준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전소유자. 그럼 전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왜? 현재의 소유자만 되는데 등기 넘겨줬으면 전소유자가 돼버리니까 물권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전소유자라고 써줄 줄 알았지? 해석 문제라기. 그러니까 거기 4번이 내가 다 알려줬지만 그 4번을 읽고 이게 전소유자다 이게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분명히 등기가 넘어가면 전소유자로서 없다라고 했지만 그 금방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런 것들이. 자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7번 잠깐만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발생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물권청구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고의과실이 있으면 물권청구권 외에 뭐 또 추가로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한테 뭐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고의과실.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없으면 물권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포함될 수가 없어요. 물권청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청구권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고의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고의과실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하지는 않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3번은 케이스형 문제인데 최근의 시험 문제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요건 못 풀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문제 3번. 자 보겠습니다. 3번. 갑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엑스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딱 읽어보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잖아요. 대금은 다 줬나요? 예, 대금은 다 줬어요. 대금은 다 줬는데 지금 현재 등기를 못 넘겨받았네요. 등기를 못 넘겨받았으면 대금을 다 쳤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가 넘어오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지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의 엑스토지라고 줬나요? 갑의 엑스토지가 있네요. 갑의 엑스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지금 을이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이 목적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점유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 인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등기 대금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을이 지금 매수인이 됐습니다. 매수인. 자 이 매수인이 되는데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나요? 을이 갑한테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예, 당연하죠. 매매를 했으니까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지금 대금을 줬으니까 당연히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등기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매매 대금은 줬다 하더라도 등기 안 받았으니까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를 달라고 요구하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달라고 한 것은 이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 됐는데 이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를 달라고 무한정 요구하진 못해요. 그래서 원인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등기를 받아가야 됩니다. 몇 년 내에 받아가고요? 10년.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내에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10년의 소멸사유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매수인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 인도받았네요. 자, 목적물을 점유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대신에 목적물을 점유 인도하게 되면 점유 인도하는 순간부터 이 채권 청구권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딱 뚜껑이 닫혔어요. 뚜껑이 닫혔으니까 소멸시효가 딱 뭐 한다고요? 중단돼 버려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얘기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번부터 봅니다. 3번 1번입니다. 미등기인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또 병한테 팔았다고 하는 말이 나왔나요? 자, 그러면 1번 다시 미등기인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지금 등기가 없는 매수인 을이 이 점유하고 있던 것을 이걸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병에게 팔고 그리고 점유 인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을이 등기가 없었으니까 병한테 등기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점유물, 목적물만 점유 인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멸시효에 의해서 점유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뚜껑을 딱 닫은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점유 인도를 해줬다 하더라도 을은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점유를 하는 순간 소멸시효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매매로 넘겼으니까 이거를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보아서 소멸시효는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법적 등기는 지금 갑이 갖고 있으니까 법적 소유자인 갑이 병한테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결론 없다. 왜냐? 지금 이 사람이 매매로 사왔으니까 을한테 병이 사왔으니까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뭘 행사한다고요? 등기청구권. 그럼 을은 병한테 등기청구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갑은 말이죠.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입니다. 다시 갑은 법적 소유자인 건 맞지만 등기를 넘겨줘야 할 등기 뭐로 간다고요? 의무이자. 등기를 넘겨줘야 할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은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1번 다시 갑니다. 미등기인 을이 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이렇게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 한다고요? 반한다. 자, 두 번째, 을이 엑스토지를 인도받은 지 10년의 경우다. 10년의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등기청구를 소멸을 시효를 원형이란 말은 뭐냐면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원형 밑에다 쓰세요. 원형이 뭐라고요? 주장하면서 엑스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목적물을 점유 인도받았기 때문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 인도받으면은 소멸 시효를 갖다가 진행을 중단시켰다 그랬죠? 네, 중단시켰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소멸 시효로 인해서 등기 청구는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청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제3자 병이 엑스토지를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 자, 여기 봅니다. 지금 만약에 병이 이 엑스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갖다가 축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을은 지금 등기 안 받았으니까 소유자 아니죠? 지금 현재 매매 대금을 다 치고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라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을은 현재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단으로 점유한 병에게 물권 청구권에 따라 철거하고 반환하는 요구가 안 되니까 여기 법적 소유자는 갑을 대위해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한테 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갑을 대위해서 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있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민법 시험에서 뭐뭐를 갖다가 누가 대위할 수 있다라는 말을 주면 있다라고 푸시면 돼요. 대위 청구, 대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없다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주면 다 맞는 거예요. 없다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라고 하시라고요? 있다, 된다, 있다,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 해서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대위할 수 있다는 말이 뜨면 된다,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대위한다는 말이 나왔으면 일단 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니 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라고. 아니 문제를 이해하고 다 그 문제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데 대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된다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그냥 알고 있을 땐 관계가 없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하여 을에게 엑스토지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지금 엑스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자기가 매매로 팔았잖아요. 다시 합니다. 갑이 을한테 매매로 팔은 거 맞죠? 예,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을이 엑스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 한다? 반한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맞네요. 4번 맞아. 자, 5번 갑니다.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엑스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정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병이 무단으로 여기 봅니다.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축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정한테 임대를 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임대를 놨다고요? 정한테 임대를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갑은 병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현재 법적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는 법적 소유자는 갑이니까 이 병한테 건물 철거하라라고 목적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물권 청구권을 갑이 행사를 합니다. 대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에게.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있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을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병한테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이나 3번 같은 문제, 특히 3번 문제는 최근 출제 경향하고 딱 맞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문제를 바꿔봐야 한 지문 정도밖에 못 바꿔요. 거의 다 똑같은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물권에 대한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구만. 자,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자, 물권 변동의 원인, 물권 변동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러면 법률 요건이 해당되는데 물권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법률의 행위냐, 법률의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지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지.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계약으로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맞춰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맞춰야만 이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권리 변동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습니다.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위조가 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위조. 위조가 돼서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니까 소유권을 상실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될 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위조됐으면 이런 건 전부 다 말소 회복 등기로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뭘로 살려낸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로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당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 말소 회복 등기로 금방 다 살려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상공 판경기다 이랬습니다. 자, 상공 판경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상속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용징수입니다. 공용징수에서 공용수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공용수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했더니 재결 수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 수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민법 187조가 말하는 수용은 재결 수용을 의미합니다. 무슨 수용을 의미한다고요? 재결 수용. 협의 수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왜 해당되지 않느냐? 협의 수용은 뭐로 보는 거냐면 매매로 보는 겁니다. 자, 잠깐만. 협의 수용을 매매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협의 수용은 뭐로 본다고요? 매매. 협의 수용은 매매로 가니까 민법 186조가 매매는 계약이므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수용으로 보는 것은 어떤 수용을 얘기한다고요? 재결 수용입니다. 재결 수용. 자, 이 재결 수용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재결 수용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보상금, 이 보상금이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든가 아니면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기업자에게 넘어갑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판결인데 이 판결은 어떤 판결만 말하냐면은 이것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무슨 판결만 의미한다고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이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인데 이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자, 매각대금을 어디다가 완납했을까요? 매각대금을 어디다 완납했을까? 법원에서 돈 안 받습니다. 은행에다 내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그래서 매각대금을 은행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 안 넘어와도 매각대금을 딱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 취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놈인데 이게 뭐냐면 기타 법률 규정이에요. 이 기타 법률 규정인데 이 기타 법률 규정 안에 2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상공, 판경 여기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즘은 이 속안에 기타 법률 규정 안에 들어있는 이 20개짜리 들어있는 속안에 걸 자꾸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깊숙하게 안 돼 있으면 자꾸 못 맞추게 내요. 이 기타 법률 규정 안에 20개 이걸 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을 해서 잠깐 그 기타 법률 규정을 잠깐만 볼게요. 어디냐면 23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37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거기 빈출이라고 돼 있죠. 빈출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 1번 심화학습에 거기 이 건물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이다. 이거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바로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좀 이따가 쉬었다가 오면은 이거 혼동을 할 건데 쉬었다가 나면 혼동을 할 거라고. 혼동. 이 혼동이 뭐냐면 좀 이따 갈게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혼동 어차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을 현급에 치세요.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등기 없이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가 되면은 소유권이 복귀되는데 이걸 유인성이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뭐라 한다고요? 유인성.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등기가 없어도 바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 현관에 찍고 잘 보시고요. 예. 자,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프린트으로 한번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등기하여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슬러시 자릅니다. 등기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게 적용되는 거예요?
186조. 여기 보세요. 등기해야 효력이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186조. 187조는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등기를 해야만 효력하는데 등기해야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해당이 된다고요? 계약. 계약과 관계되는 건 다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돼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소유권 넘어가려면 등기를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럼 1번을 볼게요. 증여 계약에 의해서 취소한 소유권의 복귀.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소유권이 복귀하는 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유인성이라 그랬잖아요. 유인성은 등기가 없어도 바로 187조에 따라 방금 전에 237페이지 237페이지 박스가 안에서 거기 바로 거기 5번에서 했잖아요. 5번에. 그래서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로 소유권의 등기 없이 뭐 한다고요? 복귀.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것은 등기 없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의 복귀. 그래서 법률행위 해제나 취소로 인해서 소유권에 복귀하는 것은 등기가 없어도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유인성.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출제 재산, 출연 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 사인만 하면 딱 바로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뭐에 의해서라고요? 법률 규정.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교환 계약에 의한 물권이 이전이다. 잠깐만, 거기에 교환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계약. 계약이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재산 기속은 여기 보세요. 자, 상속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에 유학 갔다, 프랑스로 유학 갔다, 호주나 미국 유학 간 딸내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몰라. 그래도 자동으로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가서 소유권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몰라도 자동적으로 재산권은 뭐 한다고요? 상속된다. 왜?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이니까 알든 모르든 자동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겁니다. 등기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법원의 이행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다. 여기 보세요. 판결 중에서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대상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잠깐만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이행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다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어떤 판결만 등기 안 한다? 형성 판결만 등기를 안 해요. 그럼 거기 지금 무슨 판결이라고 줬어요? 이행 판결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해야지. 여기 써놨잖아요. 이행 판결은 뭐나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 등기를 해야 돼.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하라.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쉬었다가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